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섬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일 계기로 전남지자체에선 세계섬 엑스포 유치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수, 목포, 신안 등 섬 엑스포 유치가 분산되고 있어 과제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세계섬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세계섬 엑스포는 무엇이고 개최 의의는 또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계 섬 엑스포 개최에 들어가기 앞서서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 기구 BIE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공인 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나누어집니다. 공인 엑스포는 또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나누고 있는데요. 등록 엑스포는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0년 4월 달에 파리의 만국박람회, 그리고 2010년도에 중국의 상하이 박람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주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등록 엑스포를 개최한 국가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플러스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등록 박람회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상하이 엑스포, 그리고 2015년도에 이탈리아 밀란 엑스포, 그 사이에서 개최되는 것이 바로 인정 엑스포입니다. 우리 2012년도에 여수 세계해양 엑스포가 개최가 됐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개최가 됐었죠. 아쉬운 점은 등록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최가 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 섬 엑스포 하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개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현재 2030 잘 아실 겁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개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국가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가 됐고, 2010년도에는 중국의 상하이, 2015년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했지만, 또 2020년도 내년에는 중동의 두바이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연속 3회에 걸쳐서 아시아에서 세계 박람회, 즉 등록 엑스포가 개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엑스포 관련 그런 기관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될 부분이요. 한 국가에서 엑스포를 치르게 되면, 개최를 하게 되면 15년 이내에는 엑스포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나 우리 서남권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가 개최가 됐기 때문에 2028년도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산 2030 월드 엑스포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요. 2023년도에 BIE 170여 개 회원국이 투표로서 결정이 된 2023년도에 아마 프랑스와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개최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2023년도에 만약에 부산의 월드 엑스포가 개최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부산 월드 엑스포가 탈락이 됐을 때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부산 월드 엑스포가 탈락이 됐을 때 우리 이 지역에 그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섬을 매개로 한 그런 세계 섬 엑스포를 추진함으로써 섬 관련 세계 대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현재 뭐 동부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남권도 마찬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 섬 엑스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계섬 엑스포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수시에서도 세계섬 엑스포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서남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중소 도시에서 그런 국제 행사를 하나 유치함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고 특히 여수가 이제 이 부분에 서남권보다 이제 먼저 선점을 한 이유가 2012년 세계 인정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제1회 섬해날 행사를 앞두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섬해날 국가기념일은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지만은 세계 섬 엑스포는 이게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수는 당시에 섬해날 행사 유치를 포기를 하고 바로 2026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기획단을 발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5월에 용역에 지금 착수를 해서 금년 이제 12월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라남 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해서 기획재정부에 국제 행사 승인을 이제 신청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념일인 제1회 이제 섬해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2026년 섬 엑스포에 대해서 방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8월 8일 이제 섬해날 행사 때 전남도지사가 이제 최초로 2026년 세계 섬 엑스포를 전라남도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이낙연 총리께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은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여수시하고 전라남도하고 또 갈등된 부분이 있었어요. 전라남도가 2027년 국제 섬문화 엑스포 유치를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수의 2026년 섬 엑스포하고 상당히 과열적인 그런 현상이 나오고 해가지고 전라남도가 2030년 이후로 이 문제는 다시 추진을 하기로 하고 2026년에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놨기 때문에 전라남도 입장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여수시 쪽으로 굉장한 무게가 이렇게 옮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뭐 서남권이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먼저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 서남권에도 기회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세계섬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미치게 될까요? 예, 그 부분에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인 엑스포는 BI에서 인정하는 광인 엑스포는 한 국가에서 개최가 되고 난 이후에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에서는 2028년도가 돼야만이 세계 섬 엑스포 개최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수는 2026년도에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BI에서 그 허가사항인 그러니까 공인 엑스포가 아니고 비공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2026년을 하든지 2025년 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즉 인정 엑스포하고 지금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이제 여수에도 결국은 인정 엑스포를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서서 지금 비공인 세계 엑스포 2026년에 이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제적인 효과는 뭐 어마어마합니다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3조 원 정도, 고용 창출 효과가 약 8만 명, 그리고 102개 국가에서 한 820만 명의 관람객이 왔었고요. 또 여수 KTX 신설이 됐고요. 2018년도에 외지 관광객 여수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제주도나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을 제치고 좀 1위가 됐거든요. 이처럼 그 여수 그 해양 엑스포를 통해서 여수 지역의 발전은 정말로 천지개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났었죠. 제가 그토록 우리 서남권에서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이 지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이유가 우리 지역의 장점인 섬을 매개로 한 국제대회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정말 굉장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 그런 이유입니다. 네. 세계섬 엑스포의 긍정적인 이제 경제적으로 긍정적에 미치게 되는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이렇게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를 통해 지역에 어떤 효과를, 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 경제적 외에도 어떤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서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도록 하고, 그걸로 인한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부분들의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도시에서 이러한 큰 국제 행사를 한번 치름으로써 그 지역의 인지도는 굉장히 상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래 해양 관광의 허브는 목포였지만은 여수가 2012년 세계 엑스포를 치름으로써 그 인지도가 급상승을 하면서 해양 관광의 허브가 여수로 옮겨져 가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여수 동부권을 찾는 관광객이 약 1,500만 명을 상회하면서 제주라든지 그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높은 그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그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인지도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엑스포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남, 인천, 또 충남 등 다른 지역에도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선 이렇게 세계섬 엑스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제주도가 얼마 전에 세계섬 문화축제 개최를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집행부에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유치해보자 하는 정책 수립을 하고 그에 대한 꼼꼼한 타당성이라든지 지역 도민의 호응을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실패를 해서 그걸 다시 이제 한번 재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꼼꼼한 타당성 분석과 지역민의 호응도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서남권이나 동부권이 세계섬 엑스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 행사를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학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해서 섬의 날을 제정을 했고, 국가기념일의 행사를 제1회를 목포와 신안군이 목포에서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정치권, 단체들이, 기관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굉장한 그 선점이 있다고 보고, 경남이나 뭐 충남 이런 데도, 전북 이런 데도 섬은 많이 있지만은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대규모 섬들은 연육 연도화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지고 섬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전남의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섬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이나 뭐 충청도, 제주도 이런 데서도 섬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섬 엑스포를
전남 지역에서 유치하는 것을 제 느낌으로는 당연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타 시도하고 경쟁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유치하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동북권이냐 서북권이냐 하는 차원에서는 서북권의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최근에 그 목포 상공예술을 중심으로 그 뭐 한국 글로벌 섬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8개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26년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하자, 이런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 그 저변은 상당히 확대돼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세계섬 엑스포 추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세계섬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어떨까요? 엑스포, 즉 세계섬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첫째는 2030 부산 엑스포 2023년도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게 탈락이 됐을 때와 그리고 개최가 확정됐을 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10개 시군의 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남권 세계섬 엑스포 개최 추진 준비위원회가, 저도 이제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3년도에 개최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서남권이 하나 되어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동북권과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의 45.9%인 2165개의 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서남권이 전남의 섬 70.8%인 1534개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8월 8일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최초로 목포 사막도에서 신안군과 공동으로 개최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동북권에 비해서 서북권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소외가 많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서남권의 개최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동북권과 서남권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동북권과 서남권의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세계섬 엑스포 추진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제 동북권이 여수를 중심으로 이제 앞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국제 행사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년 말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2020년 이제 전라남도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약 한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수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뭐 선의 경쟁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북권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국가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 협심해서 그런 국제 행사를 가져와서 2012년 여수가 국제세계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지도가 급상승했듯이, 우리 서남권도 그런 행사들을 좀 인정이든 등록이든 공인이든 비공인이든 그런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서남권이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서남권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권이 협심을 해서 엑스포 추진을 통한 이제 서남권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섬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통해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그리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전라남도라는 큰 틀을 가지고 섬 엑스포 유치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